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의 결과뿐 아니라 이번 불장 사이클을 준비하는 그들의 시간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못 갔어요 하면 다 이해가 됐었죠. 그게 적어도 올해 와서는 관세 때문에 망했어요, 떨어졌어요. 이걸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참 지긋지긋한 단어인데요. 자, 이것도 4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경에 원래는 오전 4시라고 했다가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때쯤에 우리가 오늘 밤 주무시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대략 윤곽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원래는 어젯밤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나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PMI, 그러니까 ISM 협회에서 나오는 PMI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요게 불장 정점에 한 60 정도 가면 이제 뭐 알트 불장이 서서히 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MI가 뭐 지금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관세 덕분에 뭐 이 사업이라든지 투자를 확대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이 고객의 목소리 이런 부분이 이제 PMI 보고서에 나왔었거든요. 뭐 화학회사 담당자, 어디 회사 담당자 쭉 많은 사람의 목소리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긋지긋해 죽겠다. 이게 일반적인 목소리다. 심지어 IMF 총재나 최근에 레리핑크 블랙락 회장마저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 빨리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참 지긋지긋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고객들의 의견을 도이치뱅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이냐면요. 트럼프가 얼마나 관세 때릴 것 같아? 자,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가 나와 있죠. 평균적으로는 약 20% 내외로 일단 때릴 것 같다. 20은 좀 안 되죠. 그러나 한 20 정도, 18, 15 정도 때리다가 결국은 여기 유니버셜 한 9% 정도로 내려올 것 같더라. 일단 때리고 나서 뭐 서로 협상을 하든지 뭐 껴안든지 선물을 주든지 해서 9%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대신에 중국은 따로 뺐네요. 어떻게 하나 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전문가 의견도 있어야겠죠. 자, CNBC. 그래도 나름대로 뭐 네트워킹이 좀 뛰어난 CNBC의 기자가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 하나는 블랭킷 테러프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담요로 20% 때린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20%를 때린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멀티플 티어스,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상은 몇 프로, 중은 몇 프로, 하는 몇 프로 이렇게 때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 각 국가별로 다르게 때리는 방법. 요 세 가지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나 멕시코는 일단 한 달 정도 유예를 했던 걸 일단은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이제 발표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약간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를 향해서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선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목소리가 지금 부드럽게 들리시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조금 약간 주가가 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CNBC가 예상하는 확률은 1번보다는 2번, 2번보다는 3번이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20% 전체 때리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건데 이 확률을 가장 낮게 봤고요. 각 국가별로 때리거나 티어별로 때리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약간 시장에 안심은 했었겠죠. 그럼에도 어젯밤에 이 긴박했던 상황, 어제도 막 오르고 내리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긴박한 상황을 제가 비디오 판독으로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S&P 500 주식 주가 지수로 본다면 왔다 갔다 난리는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S&P 500인데 이게 어제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또 밑으로 떨어졌었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내려가면서 이산이 아닌 게고요. 뭐 하면서 무섭다는 식으로 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자, 여기 지금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CNBC 입장이 발표가 되면서 이산이 맞을 걸 조금 그래도 괜찮게 발표가 될 걸 하면서 조금 안도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좀 안도스럽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떨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악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 관세 발표를 하면 즉시 효력이 날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즉시 효력이 발휘하지 그럼 한 달 뒤에 관세를 때릴까요? 그렇지만 지금 다들 예민해 있으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야? 아까 그 산이 맞는 갸베 하면서 다시 산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들어서 다시 올라왔죠. 괜히 내려왔구나. 이거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하면서 결국은 약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단타 치거나 롱숏 하시는 분들조차 지금은 혀를 내두르는 정말 뛰어들고 싶지 않은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투자를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들의 시간표대로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요. 뭐 트럼프도 있고요. 블랙락, 코인베이스, 서클 이런 미국 동맹, 미국 세력들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는 최근에 한 두세 달을 뚝뚝 떨어지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만 그들의 시간표, 특히 불장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표는 그냥 팡팡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심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이 저는 서클 IPO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접하셨겠지만 이 안에 또 꽤 많은 정보가 있어서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클이 IPO 신청, 모든 회사의 꿈이죠. 상장을 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S-1 거의 최종 서류죠.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종필이형이 끼어 있네요. 다 비트코인은 싫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 간접 투자의 이 달인들, JP 모건이랑 또 누굽니까? 그 뱅가드 이런 데는 웬만한 데 다 대주주로 있고요. 간접 투자 많이 해놨죠. 아무튼 이 사람도 끼어들었고 4월 말에 공식 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굉장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IPO 신청서에서 드러난 게요. 코인베이스가 서클이 돈을 번 수익의 절반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서클이 돈을 열심히 벌면 코인베이스가 50%를 떼간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IPO를 하면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수익 구조 같은 거를. 그래서 사실 이들이 동맹을 맺은 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한 18년도 9월에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세부 사항이 이제서야 공개가 됐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USDC를 밀고 있고 뭐 이자를 주라 그러고 열심히 홍보를 했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서클은요, 지금 재수생입니다. 22년도에도 IPO 도전했다가 게리 겐슬러에게 쓴맛을 한번 봤었거든요. 재수생이 그것도 평생 한 번 오는 모든 회사 사장님들의 꿈이거든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왜 정점도 아니라 지금 4월 말에 굳이 실행을 하는 것일까? 그쵸? 정점 때, 유동성 풍부할 때 해서 크게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게 좋은데 4월은 적어도 정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왜 이럴까요? 물론 뭐 4월에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포모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는 나 죽어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자, 반대로 시즌이 만약 종료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원래 있을 것도 연기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거를 확 땡겼다는 거는 그냥 이 인사 담당자, 결정권자들이 그냥 빨리 진행시켜. 어차피 가는 판이야 하면서 나 못 기다려. 지금 포모를 일으키면서 앞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잖아요. 4월 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자신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 사이클 정점의 IPO를 하려는 이유는 이 유동성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서클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수요는 차고 넘치고요.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적으로 봐도 트럼프가 친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냥 정점 기다리지 않고 난 빨리 가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어, 아까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18년도 이게 이런 이 전략적 동맹은요 보통 크립토 겨울에 일어납니다. 18년도에 했었는데 블랙락 역시 이 동맹에 참여를 했었죠. 뭐 공식적으로는 좀 늦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 블랙락이 크립토 겨울인 22년도에 누구와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서클과 22년 4월에 맺었고요. 코인베이스와 22년 8월에 맺었습니다. 둘 다 크립토 겨울이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서클 사다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뭐 주식을 사고 대주주가 되고 이런 건 별도로 이때 이제 파트너십을 잘 체결을 했다.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란 겁니다. 서클이 돈을 벌면 코인베이스도 벌고 블랙락도 버는 거고요. 서클의 IPO를 준비시키는 거 의사결정권자는 결국 레리 핑크, 코인베이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볼 때 그냥 묶어 더블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뭐 조정이고 뭐고 일단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놔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22년 8월 이때 당시가 또 기억이 나서 제가 코인베이스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투자를 한 지 좀 됐는데 21년도 분위기 좋았겠죠. 그러다가 신나게 떨어지면서 이때가 22년이네요. 22년 내내 거의 뭐 바닥을 기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저도 뭐 아무튼 이때 언제 좀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근데 아까 22년 8월 정확히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코인베이스가 52불짜리가 116불로 자, 크립토 겨울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배가 넘는 상승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자, 이때 당시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블랙락이 코인판에 들어왔다. 코인 시장 살아날까? 뭐 설레는 투심하면서 번쩍번쩍 하길래 저는 냅다 팔았습니다. 왜요? 크립토 겨울이잖아요. 아직 봄, 여름, 가을이 오려면 멀었는데 자기 혼자 오르는 거 저는 팝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굉장히 또 바이더딥을 하기 좋은 현금을 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설레는 투심 살아날까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여전히 재미가 없이 이게 22년 말 23년 초였거든요. 그렇지만 요때 당시에 뭐라도 산 사람과 시즌 종료인데 니네 뭐 이때는 진짜 시즌 종료가 맞았어요. 시즌 종료인데 니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클래스 차이가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훨씬 전자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도 저는 열심히 조금씩 뭐 이더리움도 샀고요. 도지도 조금 사고 정말 쥐어짜서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 나온 김에 참고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팁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 전까지입니다. 연말은 이제 보통 불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연말 전에 예를 들면 뭐 4월이든 5월이든 크게 튀면 역시 저는 일부 익절을 해서 현금화를 일부 해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때 팔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짜증만 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익절을 했다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3년도 2월에 뭐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열었다들 하면서 뭐 중국 코인들 콩닥콩닥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오도 팔았고요. 이때 당시 뭐 파일도 팔았었고 또 뭐 클레이도 좀 일부 들고 있는 거 팔았었고 아마 이때도 좀 귀한 단비 같은 현금화를 했던 시기였던 기억이 나고요. 24년도 3월 비트코인이 1억 찍었을 때 그때도 뭐 AI 행사로 번쩍번쩍 거렸잖아요. 그래서 AI 엔비디아 행사에 랜더, 니어 뭐 설립자가 나와서 뭐 강연하고 뭐 발표한다고 해서 이때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비체인도 그 뭐 앞뒤로 해서 언제 행사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비체인을 많이 팔아서 이때도 현금을 확보를 했었고 24년 12월 달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스텔라를 팔았다고 했었죠. 물론 아까웠죠. 아깝지만 저는 리플이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스텔라를 팔았다. 그리고 샌드박스를 팔았다. 왜냐하면 디센트럴랜드가 있으니까요. 역시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리고 온도라는 코인도 물론 뭐 락업 해제,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락업 해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튀어오를 때 전량을 팔았었고 현재는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좀 사서 아무튼 요때 뭐 팔았었다. 그리고 25년 3월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에이다가
뭐 크립토 서밋 때문에 뭐 엄청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든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크게 오르면 익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갑자기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다. 저는 거의 무조건 팝니다.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개미꼬시기라고 해서 뭐 3분봉이나 15분봉이나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를 때 크게 뭔가 자기 혼자 크게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처음에 오를 때는 매도를 미리 걸어놓지 않는 이상 못 팔 때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엔 올랐다가 그냥 지켜보는데 두 번째, 뭐 많으면 이제 세 번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오르는 개미꼬시기 봉, 뭐 두 번째, 뭐 요럴 때 이제 뭐 얼마까지 올라갈진 모르지만 요때 또 좀 판다. 뭐 상장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혹시 연말 전에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 상황이 있다면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일부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개미들의 퍼들을 보면서 정말 코로 웃고 있습니다. 놀리면서 그들은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놓고 불장 준비를 하고 있죠. 니네들은 지금 떨어지는 거 못 사지 하면서 정말 판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자기들은 뭐 줍줍도 많이 하겠죠. 그 결과를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차남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에릭 이 친구가 비트코인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헛8 채굴 회사를 새로 이제 인수를 해서 설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젯밤 9시경에 뭐 인터뷰한다고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시즌이 끝났는데 지금 채굴에 이어서 상장까지 한다. 뭐 함께 뭐 추가 자본,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예정이다. 야, 욕심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크게 망하거나 아니면 크게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안 하는 게 없다. 뭐 행동으로 열심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뉴스는 아마 뭐 잘 못 보고 넘어가셨겠지만 뉴스맥스라는 보수 쪽 미국 쪽에 있는 보수 쪽 언론사고요. 큰데도 아니에요. 그냥 네 번째 케이블 방송 뉴스를 보내는 그냥 뭐 네 번째라 하면 뭐 사실 그렇게 큰 데가 아니잖아요. 뭐 1위가 폭스고 뭐 여러 개 있지만 아무튼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험난한 시국에도 상장된 지 이틀 만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 70%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작은 주식이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첫날 상장이 14불로 됐는데 종가가 83불, 한 730% 올랐고요. 그 뒤로도 또 막 치솟아 가지고 233불 가서 179%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거의 밈코인처럼 뭐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드리는 말씀은 어, 우리가 쳐다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보시면 잘 될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게 보수 쪽 언론사라고 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막 욕하고 뭐 싫다고 하면서도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다들 트럼프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 할까?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지? 트럼프가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결국 지금 초반에는요, 적어도 트럼프가 힘이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물론 뒤로 가면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뭐 그의 뜻대로 안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초반에는 그들, 트럼프, 블랙락, 서클, 뭐 코인베이스 이런 미국 동맹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쳐다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가 망할 거라 생각하면 뭐 반대로 베팅을 하셔야겠지만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간표를 볼 때 지금 트럼프의 이 올해 시간표를 보면요. 욕 먹을 일들을 굉장히 전진 배치를 해놨고 이제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호재는 해방의 날, 그의 표현에 의하면 광복절이잖아요. 해방의 날 직후로 미뤄둔 게 아닌가. 물론 관세가 이제 전진 배치가 됐지만 또 하나가 또 그 전진 배치된 게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라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뭐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다 잘라버리고 뭐 CIA 쳐다보고 뭐 SEC 감사한다 그러고
정말 악역을 맡고 있는데 이게 4년 내내 진행되는 게 아니라 5월 말쯤에 나는 도지를 사임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음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도 그럴 게 지금 테슬라가 완전 이걸로 인해서 박살이 났잖아요. 본인도 뭐 처음은 즐거웠겠지만 자기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는데 좋아할 CEO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느껴서 본인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고 아마 트럼프도 이 도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일부 다른 부처에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악재도 이 막 지출을 막 줄인다고 이 힘겹게 하는 것도 결국은 시기가 있다. 초반에 전진 배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임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뭐 이 불기둥은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어제 한 3, 4%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방의 날 이후에는 핑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광복절 이벤트.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재무부가 4월 5일자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안 해도 되냐고 했냐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고 뭐 매수 방법은 재무부, 상무부 열심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는 뭐 비축은 하는데 뭐 사지는 않겠어요. 뭐 대략 우리가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굳이 뭐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 뭐 이미 정부 지갑은 다 공개가 웬만큼 돼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이벤트를 굳이 4월 2일 끝나고 한다는 거 보면 이 해방의 날 이후에 뭔가 아무튼 의욕을 보이고 싶다. 이제 좀 끌어올리고 싶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4월 3일자로 해서 폴 애킨스가 이제 인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청문회를 진행을 했었죠. 공교롭게도 4월 2일을 앞두고 앞뒤에서 굉장히 SEC 위원장을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끌어올리는 뭐 자리에 앉히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이분 오기 전에 뭐 좀 귀찮은 것들, 뭐 가벼운 일들은 다 이제 처리를 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뭐 훈방 조치, 뭐 웰스 노티스 날린데 다 집에 가라 하고 심지어 리플 소송까지도 거의 끝내줬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면 조금은 더 중요한 일,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단다든지 메이저 알트코인의 ETF를 승인을 시켜줘야겠죠.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11개인가 12개가 지금 ETF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심지어 사실 중국은 미국의 적이잖아요. 아까 관세에 뭐 50% 때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트럼프 정부는 중국 코인마저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인 쪽은 정말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죠. 그래서 바네크에서요, 이미 BNB ETF를 제출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또 트론,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트에 뭐 1,000억 원, 1,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썼기 때문에 트론이 올해 제일 잘 나갈 것이다. 막 본인이 어필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 포브스 표지 모델로도 좀 등장을 했었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해방의 날 직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연말로 가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볼 텐데요. 워런 버핏이 또 이런 좋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 빠진다고 패닉에 빠진다면 당신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버핀 형님이 꽤 점잖게 말은 했지만 제가 조금 와닿게 세게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만 반토막 겪었어? 나도 숱하게 겪어봤다. 그러겠죠. 겪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토막도 못 견디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얼쩡거리고 있느냐? 이 말 아닐까요? 있어서는 안 된다.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판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행동에 집중을 하셔서 잘 투자 시기, 힘든 시기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